자, 계속해서 승강기 검사 기준 첫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자체 점검 기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 사항들은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3과목이 좀 내용이 많아요. 교재도 보시면 되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물론 이제 이 교재가 시험을 보기 위한 교재일 수도 있지만 어떤 승강기 제반적인 안전관리나 자체 점검 또 관리 사원의 그런 교재로서 바이블로도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내용이 좀 방대하게 수록이 돼 있지만 막상 시험 볼 때는 좀 요약하고 좀 핵심 위주로 좀 수업을 하고 또 체크하셨다가 또 기출문제 푸시면 어려움 없이 또 시험도 합격하실 수 있으실 거고 이 과목도 아주 재밌게 또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보면 출제되는 거 거의 그 안에서만 계속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조금 템포를 빠르게 해서 좀 진행할게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 엘리베이터 자체 점검 기준 잠깐 보시면요. 안전점검에 대한 일자, 횟수 뭐 이런 것들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좀 반복해서 하면은 자연스럽게 외워지고 암기가 될 수 있으니까 좀 해보겠습니다. 자, 기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점검사항에는 주 개체비의 설치와 작동 상태 유관 검사하는데, 자, 보면 3개월에 1회예요. 주 개폐기, 뭐 이런 거 좀 설치와 작동 상태. 물론 설치와 작동 상태는 아주 완벽하게 해야 되지만 주 개폐기예요. 건물 전체. 그 다음에 정도도, 이게 뭐 자주 일상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능상으로는 뭐 보기가 좀 어려운 이런 것들은 주로 3개월에 1회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기계로 설치 공간 PT에 접근한다든가, 좀 안전 표시라든가, 또는 동작 상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매일매일 수시 점검하기는 어렵고 조금 그 다음에 뭐 이거 좀 아주 조금은 깊은 정비와든가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들은 보통 3개월에 1회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1회 좀. 자, 그다음 비상운전 동작 시험을 위한 종류 비상운전이에요. 그러면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중에 조명 같은 거는 뭐 세 달에 한 번씩 봐도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이제 기능과 동작 상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요할 때가 있죠. 이런 것들은 보통 3개월 이래 기능의 동작 상태 같은 것들은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은 보통 월 1회 이렇게 생각하고. 자, 보면 수동 비상운전 수단 이런 것도 보면 비상운전 순종 이런 것들은 월 1회 정도 정기적으로 체크가 돼야지 안전하겠죠. 또 자동 구출, 그 다음에 비상통화 장치,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바로 통화가 가능해야 되니까 비상통화 장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월 1회. 근데 누수 및 청결 상태 이런 것들은 조금 지저분해도 뭐 사고와는 영향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3개월에 1회. 대충 이게 보시면 안전과 또 이렇게 기능과 동작에 관련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하는 월 1회 정도 하고, 조금 이것도 이제 다른 구조와 연관이 돼 있다든가 크게 그렇게 깊은 것은 3개월, 또 조금은 이거와 관련이 떨어지는 것들은 이제 보조 수단 정도 되는 것들은 3개월 1회 하면 되겠구나 해서 내용을 보시면 어느 정도 구분이 되실 거예요. 자, 감속기 한번 보겠습니다. 감속기도 노후 상태 유관 검사 뭐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 자동차도 엔진 오일은 매달 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3개월에 1회 정도. 근데 감속기나 관련 부품, 이런 것들은 감속기에 관련 부품이나 동작 상태, 이런 것들은 안전에 또 구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이런 것들은 월 1회 정도. 소음내 진동 발생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소음이 좀 나고 진동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은 바로 즉각적이진 않지만 3개월에 1회 정도만 체크하면 되겠죠. 약간은 레벨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시죠? 또 도르래 한번 보겠습니다. 도르래 연관 부품의 마모와 노후 상태. 도르래는 로프를 직접 감아야 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노후되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월 1회 정도. 그리고 도르래 홈의 마모 상태 정도. 도르래를 로프를 풀고 아니면 로프 풀지 않더라 안 감긴 부분, 이게 홈이나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 조금 더 깊이 좀 보고, 이거 좀 기능상으로 조금씩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안전에 직접 영향을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은 유관 점검을 해서 한 3개월에 1회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죠. 조금은. 자, 그리고 베어링 보겠습니다. 베어링은 베어링 연관 부분 노후와 동작 상태는 월 1회 정도. 그리고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건 3개월에 1회. 소음 진동은 보통 3개월에 1회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동기 보겠습니다. 관련 부분 노후와 동작 당연히 월 1회 봐야 되겠죠. 소음과 진동 이거는 한 3개월에 1회 보면 되겠죠. 자, 기계실의 기계류들입니다. 낙하 방지 장치 설치 상태.
그다음에 유관을 점검했는데 바닥 개구부의 상태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는 한 6개월에 1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나머지는 보시면 대부분 3개월에 1회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용도월, 비치, 그다음에 잠금 상태, 그다음에 환기 상태, 조명 이런 것들, 또 지지대랑 고리의 허용 하중 표시한 상태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바로 안 해도 되니까 6개월에 한 1회 건물 전체에 뭐 소방 검사 같은 거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하죠. 요즘은 큰 건물은. 그래서 그때 같이 해도 될 것 같은 그렇습니다. 6개월에 1회 이렇게 됩니다. 자, 승강로의 기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승강로 작업 내에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 이게 물건을 적재한다든가 이런 것들, 이런 거는 6개월에 한 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느낌이 딱 오시죠? 자, 그러면 기계 장치의 설치 및 작동 상태는 이거는 안 돼요. 이건 바로 기능이나 안전에 문제 있어요. 월 1회 하시고, 또 문 중요하다 그랬어요. 승강기는. 그래서 문의 점검문의 설치니 동작 상태, 문이 제대로 닫히는지, 또 문이 멈춰져야 될 때 멈추고 열려져야 될 때 열리는지 월 1회. 자, 피트 내 작업 공간이에요. 기본적으로 기계 장치가 있어요, 피트. 그쵸? 그리고 설치니 동작 상태, 그런 것들은 월 1회 반드시 봐야 되겠지만, 또 여기에 출입문도 중요하고, 또 시건 장치도 중요하죠? 전기 안전장치, 이런 것들은 어때요? 월 1회 점검해야 되겠죠? 그럼 피트의 탈출력 수집, 틈새, 피트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탈출하는데 무슨 틈새가 있어서 그거를 확보해서 나갈 수 있게끔 이런 측정해서 그 틈새가 50cm 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월 1회 이상 보셔야겠죠. 이런 안전에 사용되는 것들은 1회, 월 1회. 자, 그럼 플랫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작 상태 이런 것들 기능 실험 월 1회, 접근 허용 문, 그다음에 이거의 동작 상태 이런 것들 안전장치 이런 거는 월 1회. 그래 보시면 점검장치 운전반 이런 것들은 다 월 1회. 하지만 표시 상태 같은 건 허용 하중이 얼마다 이런 표시 상태 지워질 수도 있고 그게 표시가 떨어질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6개월에 한 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표시가 없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물론 이제 표시가 있어야겠지만 그래서 또 이제 승강로 또 외부에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점검 문과 설치 상태 동작은 월 1회. 당연히 동작이 들어가니까 월 1회입니다. 조명 점등 이런 상태는 어떻게 해요? 가급적 3개월에 1회 정도 됐었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안전에 영향을 미치진 않죠. 물론 2차 사고는 날 수 있겠지만 양중이라는 건 무언가 끈으로 들어올리는 기구, 그런 지지대, 받침대 이런 것들, 이런 고리 또 거기를 끼우려면 뭔가 고리를 걸죠, 우리. 그래서 고리 허용 하중 이런 것들을 약간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선순위에서 그럴 때는 6개월에 1회 정도만 이거 고리 이상 없구나. 우리 건물에 보면은 4층 이상부터는 왕관기 설치하면 거기에 지지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매일 검사할 필요 없이 한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해도 되듯이 그렇게 하면 양중률 지지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부의 기계 공간, 외부 기계류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다 보면은 6개월에 다른 설비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뭐를 적재하지 않았냐, 이런 거 6개월에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잠금과 설치 상태 정도, 출입문 정도 잠금이랑 설치 상태, 이런 거는 3개월에 1회 정도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은 애매한 사항이긴 해요. 출입문의 잠금과 설치 상태는 3개월에 1회 정도 생각하시면 좋고, 조명이에요. 조명은 3개월에 1회 정도 지금 보고 있었어요. 계속. 그리고 환기 상태는 6개월 정도 생각하고, 콘센트의 설치 상태, 콘센트, 왜 작업하다 보면 공구를 사용해야 되면 전동 공구나 이런 걸 사용하면 콘센트가 있어야 되니까, 콘센트는 3개월에 1회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약간은 애매한 것들, 콘센트, 그 다음에 잠금 상태, 출입문의 잠금 및 설치 상태, 이거는 3개월에 1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좀 이제 보시면 구별이 좀 되실 거예요. 우리 폴리 공간 한번 보겠습니다. 출입문의 잠근 상태도 3개월에 1회 한번 보시면 똑같이 적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구부 낙하 방지 수단 이런 것들도 3개월에 1회. 근데 정지장치와 이 정지장치가 정지하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동작 상태, 동작이 잘 돼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기능이나 작동이니까 월 1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 1회. 그리고 나머지 조명 점등 상태 3개월, 콘센트 설치 상태 3개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장소만 좀 달라지고 있고. 자, 보시면 기계류 공간이에요. 주 개폐는 어떻게?
건물 전체 또는 이게 승강기 전체의 전원을 공급해주는 그런 개폐 장치, 그렇죠? 차단기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전원이 차단돼야 돼요. 이거는 다 개폐했는데 뭐 점등은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되겠죠. 집에 차단기를 딱 내려서 끊었는데 아주 뭐 그러니까 옆에 벽에 콘센트는 불이 들어와서 냉장고는 틀어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차단이 돼야 된다는 거. 자, 우리 기계류 공간들에 접근을 할 때는 접근 통로가 왜 어두우면 넘어지고 다칠 수가 있어요, 작업자가. 그래서 접근 통로 밖에는 우리 어떻게 50럭스 이상 정도 된다 그랬어요. 50럭스 이상 이렇게. 자, 50럭스 이상 접근할 때 기계류 공간에 통로에, 그다음에 공간에 대한 안전 표시 같은 것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험, 뭐 기계시, 관계자의 출입 금지, 경고 간판 있어야 되겠죠. 뭐 가끔 나온다는데 뭐 위험, 엘리베이터 기계시 해서 아무나 오셔도 됩니다. 출입 뭐 허가, 입장료 얼마 이렇게 써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내용이 당연히 거기에 출입을 금지하는, 또 누구만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이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점검문이나 비상문이 있는 경우는 승강로 외부야, 또 점검문과 비상문 외부에 있는 경고문 부착하는데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엘리베이터 승강로입니다 해놓고는 입장료 500원 뭐 이렇게 선착순 입장 뭐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죠. 내용이나 같은 관계자에 출입하지 말다. 허용된 인가만 출입하시죠. 점검자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 붙여놔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엘리베이터 승강장 문 전면 바닥 입구에는 다음 주의문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뭐 확인한 후 바닥을 확인하고 입장하세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돈 내고 입장하세요. 이런 거 아니겠죠. 자, 비상운전입니다. 다음 비상운전할 때는 전원과 독립적으로 운전해야 돼요. 그렇죠? 전원이 차단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그 전원 외에도 이게 움직일 수 있고, 또 이게 중간에 걸리면 안 되니까 층과 층 사이에 정지되면 탈출할 수가 없잖아요. 문이 안 열리고. 그래서 별도의 전기로 공급되는 전원과 독립적으로 되는 게 비상운전이 가능하게끔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사항들 한번 읽어보시고, 비상운전 시의 전원은 고장이나 전원이 발생된 후 1시간 내에 전격 하중의 칼을 승강장으로 0.3m 이하의 속도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이 필요해요. 정기적 용량이 필요한데 1시간 내에 전격 하중, 인원이 다 승객이 딱 뭐 15인승이다. 그럼 15인이 타 있는 상태에서도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비상운전이니까 지금은 15인승은 안 되고 10명밖에 못 타요. 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승강장으로 이렇게 다 전격 하중 내에서 0.3m/, 좀 더 느리게 움직이긴 해요. 그렇죠? 그러더라도 이하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비상용량. 아무래도 전격 전력보다는 좀 딸릴 수 있겠죠. 비상전력이, 비상운전하는 그런 것들이.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우리 안전장치가 뭐 작동되고 정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장 정전들은 뭐 운행 중에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정지하고 뭐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정지해서 그럴 때는 가까운 승강장을 그렇게 멈출 수 있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시간은 우리 승강장과 문 카문이 자동으로 열려야 하고, 승강장 혹시 도착할 때 이럴 때 시간은 약 10초 이상 열려 있어야 되고, 또 승강장 승객들이 탈출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게 강제 문 잠금 방지 장치가 작동을 해서 이게 문이 열려 있어서 10초 동안은 그렇게 했다가 승강장 문 카문은 또 이게 10초 이후는 이 방지 장치가 해제가 돼서 문 자동 잠금 장치, 닫힘 장치가 딱 들어가서 승강장 문과 카문을 자동적으로 닫혀요. 왜? 더 이상 운행하면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이 10초 정도 버려도 탈출했는데 계속 열어놓으면 또 이거 뭐 열려있는데 나 타도 되는가 하고 타면 안 되겠죠. 그렇게 돼서 다시 닫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빈 저기만 나게끔 해야 된다. 이런 상태입니다. 비상입니다. 자, 승강로 피트 내에 비상통화장치 한번 보겠습니다. 비상통화장치. 요거 양방향이라는 게 위아래가 아니라 통화하면 수화하고 송신도 하죠. 이게 말하고 들을 수도 있어야 돼요. 일방적 말만 해. 그래서 뭐 내가 갇혔어요. 저 구해주세요.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양방향 음성통신이 가능하다는 거. 근데 보시면은 이런 사항이 있어요. 작동 시경 황색 표시 등이 황색, 노란색 불이 들어왔다가 통화가 연결이 됐어요. 내가 발신을 눌렀어. 그러면 그쪽에서 응답을 했어요. 그러면 응답도 됐어요. 그러면 녹색 버튼, 안전하게 잘 통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 청각장애인들이나 잘 듣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색깔로 표시할 수 있게끔. 그래서 황색과 녹색, 그래서 양방향 통화가 가능하다는 걸 황색과 녹색으로 지금 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응답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도 보면 응답등이 있죠. 이렇게 저기 해서. 자, 그래서 다른 농도의 설비는 설치하면 안 돼요. 이건 기본이죠. 승강기랑 뭐 섞여서 택배 상자 같은 거 놓으면 안 된다고 막 그랬어요. 물건 쌓아놓고. 근데 대부분 좀 많죠. 그거 이제 여러분들 기술자가 되시면 그런 것들 혹시나 담당 업무를 하시면 그런 것들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승강로와 기계실, 기계를 공간, 분리실의 내부로 뭐 열리면 안 되고, 요것들은 좀 보면, 잠금 장치 같은 건 열쇠 없이 막 닫히고 잘 쓸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야지 탈출할 수 있겠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기계적의 강도, 기계적 강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가끔 한번 나오는데,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기계적 강도는 어떤 단위 면적에 대해서요, 얼마나 힘을 이렇게 딱 받아도 이게 충격을 버틸 수 있냐. 근데 이게 천이 아마 보통 승객의 무게에 있더라고요. 보통 승객가 중력으로 환산할 때 100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3, 0.4, 30cm, 좌우 30cm. 한 사람이 간신히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뭐 타일 하나가 30cm 생각하시면 되는데 0.3 곱하기 0.4 원형이든 사각형이든 거기에 천엔의 힘. 그러다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하나 거기 올라선다든가 어떤 사람이 기울어져서 뭔가 거기에 부딪히면 버틸 수 있게끔 돼야 된다. 그래서 균등하게 해도 탄성적으로 변형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0.3에서 0.3, 1000N, 1000N의 힘. 이렇게 생각하면 기계적 강도는 버틸 수 있는 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기본이라는 거. 좀 세면은 더 1500 정도 나오고 그렇게 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승강로, 기계실, 기계류 공간의 분리실의 공간 그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뭐 공간의 저기는 뭐 벽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전에 한번 말씀드린 내부 경관 벽이 그 안인데 벽이 없는 경우는 수평으로 1.5m 정도 이렇게 팔을 길게 뻗었을 때 이렇게 뻗어지는 그런 공간이 저 1.5m에게 이걸 승강로 공간을 인정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피트르기는 1.6 정도 됐을 때 0.4, 뭐 2m 이내에도 수직으로는 뭐 이런 것들인데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피트의 깊이가 1.6m 이상. 피트가 아주 깊은 거예요. 1.6m. 사람 키에 거의. 그래서 두 개의 정지 스위치도 가능하다. 뭐 정지 스위치는 피트 내에서 이렇게 딱 멈춰서 이제 정지를 시켜놓고 뭔가 그 작업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공간이 커. 그러면 이쪽에서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하고, 막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밖에 없는데 저 스위치가 저기 멀리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빠빠빠. 잠깐 무슨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처에 두 개 정도 설치해서 뭐 3루 스위치처럼 전구에 그래서 여기도 딱 하면 딱 멈출 수 있게끔 그런 스위치가 2개 이상도 해놓으면 더 안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피트의 출입물이 별도로 뭐 있는 경우는 뭐 수평에서 0.75 이내, 피트의 바닥의 수직으로 1.2m 이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계실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은 내화 구조와 방화 구조를 구획해야 되고. 기계실의 내장 재료는 중불연 재료, 뭐 어떻게 타면 안 되고, 하지만 이게 뭐, 가격이 너무 비싼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중불연 재료, 뭐 이러면 내화 구조로 딱 해놔야 되는데 안 되면 뭐 여러 사정도 있고 하면 중불연 재료로 이렇게 조금 잘 타지 않거나 열에 잘 견딜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런 구조로 하고 마감해서 끝내요. 자, 기계실 기계를 공간 뭐 이런 거는 마감 같은 건 또 바닥 같은 건 어떻게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피트의 내부 작업 구역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피트 내부의 작업 구역, 뭐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돼야 되고, 전격 과정에 적재한 전격 속도로 하강하는 칼을 기계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정지 장치도 있어요. 영구적으로 이렇게 그런 장치가 딱 설비가 돼 있어야 되고, 딱 보면. 기계적인 장치가 작동하면 모두 움직이면 전기 안정장치 제어할 수 있는 이렇게 제어가 물론 돼야 되겠죠. 차단시키고 뭐 복귀시키고 이런 것들 당연히 있어야 되고 정기적으로 비상 운행된 칸은 반드시 점검 운전 조작반에 의해서 통과해요. 점검 운전 조작반 우리 잠깐 보면 우리 과목 시작할 때 표지에 보면 이렇게 제어반 이렇게 설치하는 것들 이제 계전기도 꽂고 그게 점검 운전 조작반인데. 그거의 일부 사진의 일부인데 그렇게 조작반에 의해서 모든 컨트롤, 정기적 컨트롤이 다 돼야 돼요. 불도 들어올 수 있고 모터도 멈출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안전장치도 해제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겠죠. 자, 플랫폼을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자, 카의 균형추나 이런 걸 집어넣을 수 있는 구조로 돼야 되고, 어떤 위치라도 0.2에서 이제 면적에 1000인데 아까는 0.3이었는데 이번 0.2였어요. 더 작은 공간에 같은 힘으로 눌려줘도 두 사람 정도의 무게를 영구적인 변형 없이 또 건들 수 있어야 돼요. 단위 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사람 몸무게. 그리고 플랫폼은 보호 난간을 좀 설치해서 뭐 사람이 이렇게 뭐 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떨어지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호 난간이 설치돼야 된다는 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계실 보겠습니다. 기계실은 유효 높이가 2.1m. 기계실은 계속 이게 나오고 있어요. 뭐가 2.1m의 높이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높이 2.1m 이상. 그리고 치수는 다음과 같은데 보면 외함 뭐 0.7, 제어 방향의 최소폭 0.5, 그다음에 움직이는 부품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고 또 뭐 동일하게 수동 비상운전이 가능한 작업 구역이 0.5, 0.6 정도. 요 사항들은 좀 읽어보시고 이게 팔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사람 상반신이 들어가면 0.5, 0.6 정도 돼야 되구나. 이런 게 조금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거 보시면은 혹시나 문제가 나온다면 그렇게 생각해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작업 구현의 이동 통로는 우리 아까는 저기 작업실이었어요. 저기 그랬는데 이제 이동 통로 거기를 작업실을 가기 위해서 그럴 때는 1.8m 이상 조금 자세를 낮춰서 갈 수도 있고 하니까 뭔가를 설치를 하고 뭐 여기서 기능하는 이동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작아도 된다. 근데 폭은 보통 어떻게 해요? 0.5m 이상 유효한 폭을 유지해라. 0.5. 왜냐면 좀 걸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0.5m 폭. 그다음에 회전 부품은 0.3m 이상의 공간을 상부에 놔줘라. 뭐 이런 게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똑같이. 자, 플리식 유효물이 뭐 이런 것들은 좀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승강로, 기계실, 기계루 공간의 플리실의 조명 이런 것도 보면 우리 피트 내의 바닥에서는 1m 수직일 때는 50럭스 이거 기억나시죠? 그러고 기타는 다 20럭스였잖아요. 예, 기억. 그래가지고 다 50럭스 정도 되고 바닥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외에 이제 기타 공간은 뭐 20럭스. 그리고 작업 공간이 있을 때는 조금 밝아야 된다. 그래서 200룩스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자, 우리 문제 한번 볼게요. 엘리베이터의 일반 점검 중에서 비상운전 및 비상운전 장치의 기능과 동작 상태. 자, 비상운전이에요. 기능과 동작 상태 이런 것들은 보통 기본적으로 뭘 한다고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조금 이거를 보조적인 거나 뭐 조명 그런 것들은 이제 세 달에 한 번. 그리고 또 이제 건물 전체적으로 뭐 전체적인 제어 뭐 기구 그다음에 환기 뭐 설비 뭐 이렇게 크게 이제 건물 전체적으로 같이 할 때는 한 6개월에 한 번 좀 조금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하면 된다 그랬죠. 자, 엘리베이터 기계실이에요. 또 나와서 기계실의 유효 높이 뭐였어요? 이제 모르시면 이제 간첩인가요? 아직도 간첩이 있군요. 자, 어쨌든 2.1m입니다. 이제는 안 잊어버리실 것 같아. 자, 우리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승강로. 피트넷 설비는 월 1회 동작 점검, 월 1회 뭐 설비예요. 설비 같은 거 작동 상태 이런 것들은 월 1회 생각하시면 돼요. 작동 상태, 뭐 복귀 상태, 작동 후 복귀 이런 것들은 이제 점검 스위치 복귀 상태는 3개월 1회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바로 설치하고 작동하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설치 및 작동, 튀어 오름 장치, 피트넷 누수 및 청결 상태 이런 것들은 약간은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죠. 안전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3개월에 1회 해도 되겠다. 조금 내용이 구별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또 틈새와 여유거리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상부 공간, 피난 공간, 좀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다 6개월에 한 번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그리고 하부 공간, 피트 공간 확보 상태, 공간 확보 이런 것들 뭐 6개월에 한 번. 그런데 이런 거는 대피에 대한 또 이렇게 안전에 대한 부착물이나 안전의 경고등, 경고문 이런 것들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구조적인 거기보다 이거 안전을 안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3개월에 한 번씩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표지 부착 상태는 3개월에 1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 측의 완충기의 점검 주기입니다. 카 측의 완충기 바닥에 피트에 떨어졌을 때 그때 월 1회 이상 고정된다. 완충기도 사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월 1회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되고 전기 안전장치 작동 상태래요.
작동 상태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30월 1회겠죠? 이렇게 월 1회. 또 균형추 같은 것도 월 1회. 전기 안전장치 장치는 월 1회. 이렇게 해서 안전장치나 그런 것들, 또 받침대, 완충기 받침대가 고정이 잘 돼 있어서 이게 완충기가 잘 작동을 할 수 있게 또는 설치가 잘 돼 있는지. 당연히 이거는 완충기가 월 1회라면 이것도 월 1회가 돼야 되겠죠. 월 1회. 자, 승강로의 장비 상태 점검 주기 한번 보겠습니다. 밀폐식 승강기는 3개월에 1회. 그 다음에 뭐 칸막이 설치 상태 3개월에. 자, 그러면 설치 상태, 뭐 보호 수단, 뭐 이런 것들, 환기 상태 이런 거예요. 이러면 다 3개월에 1회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풀리의 고정 로프 장치. 로프의 고정 장치에 풀리. 이거는 뭐 조금은 떨어져요. 우리 도르래랑 거리가.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측정을 해서 이게 뭐 그동안 뭐 6개월 동안 해도 내년 1년 동안 또 써도 되는지, 2년이 검사 주기죠. 2년 동안 써도 되는지 확인해 보고 이러니까 6개월에 1회 정기 검사 하듯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구조적인 것들. 그래서 뭐 나머지 스프로켓, 뭐 추락 안전 방지 장치, 안전 장치의 균형추, 그러니까 약간은 승객이랑은 좀 떨어져 있으니까 한 단계 거쳐가는 거니까 이건 3개월 생각하시면 되고요. 타설비 설치와 이런 것들, 어떤 건 다른 기구를 갖다 설치했던가, 옆에 이렇게 무슨 문제를 했던가, 다른 비치를 했다든가, 물건 같은 거, 이러면 6개월에 한번 순찰하면서 본다 그랬었죠. 이렇게 하면, 나머지 점검문, 이런 게 작동 상태, 비상문, 출입문, 이런 것들은 다 1개월에 한 번씩. 편향도르래 등 추락 안전 방지 장치는, 편향도르래 등 추락 방지 안전장치의 설치 장치. 이거는 편향, 한쪽 어떤 특별한 거기 때문에 6개월에 1회 정도. 요거는 조금 약간 특이하죠. 6개월에 1회 정도 점검하면 된답니다. 편향 도르래 6개월 1회. 요것만. 자, 승강장 문의 점검 주기 한번 볼 때, 문의 손상 상태는 뭐 3개월에 1회. 문이 어떻게 손상이 되어 있는 그 3개월 1회. 그다음에 끼임 방지 장치 설치 상태, 이런 것들은 사고와 연장이 있으니까 1회. 그다음에 부품과 설치 동작 상태 1회. 왜? 직접적이나 문짝, 문틈의 틈새, 이런 것들은 직접 사고와 안전에 관련돼서니까 월 1회입니다. 조명과 콘센트 점검 주기. 원래 기본적으로 조명은 아까 보통 계속 3개월에 1회였어요. 그래서 3개월 1회 정도 하고, 콘센트, 피트 내에서 또는 이렇게 콘센트가 비치가 돼 있어요. 뭐 벽 콘센트가 갑자기 사라진다, 이건 3개월 1회. 그래도 한 번씩 꼭 3개월 1회고, 주행 안내 레일이에요. 주행 안내 레일은 점검하기 사실 쉽지는 않지만, 여기에 3개월에 1회 정도, 이거 육안으로. 어떤 구조나 작동의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죠. 그렇게. 그래서 균형추와 교정과 설치 상태도 3개월에 1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승강로의 점검 사항에 보시면은 뭐 피난거리 30cm 유지, 조작방, 칵피트, 플랫폼, 영구적 설치, 이런 좀 쭉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점검 운전 조작반 구성한 점검 운전 스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점검 운전 스위치는 조작반에서 이제 승강기 전체를 시스템으로 어떻게 운영하냐에 대한 사항이잖아요. 그럼 점검 운전 스위치를 딱 해놨어. 그러면 내가 이제 비상 운전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뭐 어떤 건 소방 뭐 이렇게 따로 운전도 거기 있을 수, 물론 이제 외부에 소방관들 도착해서 하는 스위치도 있지만, 상승 운전, 하강 운전, 뭐 어떤 거는 뭐 운전해도 군 관리 방식 뭐 이런 것도 좀 변형할 수도 있고 하죠. 그래서 점검 운전 스위치는 그냥 점검 운전할 때 내가 점검 운전을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오동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비상정지 스위치 제가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말씀드렸는데, 한 번씩 보시면 오동작 할 수 있어요. 물건이 걸린다, 우산 같은 거 특히 바닥에 있어서 우산 끝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툭 그걸 찔러서 그게 딱 멈출 수 있으니까, 어떻게 안 되니까 뭐 어떻게 거기에 투명 카바를 달아서 그런 오동작 방지할 수 있게끔 보호 조치가 좀 돼야 된다면, 두꺼운 카바, 안내 간판 뭐 이런 것들. 또 상승, 하강, 누른 버튼 스위치도 명확히 표시해서 상승시켜야 될 상황에 딱 상승 운행해야 되는 그런 건데, 표시를 잘못하면 안 되겠죠. 화살표를 아래로 해놓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우발적으로는 작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 보호할 수 있게끔 하고, 운전 누른 버튼도 그렇게 되겠죠. 우발적으로 멈춰진 거를 갑자기 내 마음대로 운전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또 정지 장치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운전 조작반은 이렇게 점검 운전 스위치, 상승 하강 누른 버튼 스위치, 운전 누른 버튼, 정지 장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검 운전 스위치 작동 시에는 이제 점검 운전이에요. 정상 운전이 무효가 돼야 돼요. 왜? 이제 점검을 하기 위한 운전을 해야 되지, 승객들이 막 눌러서 몇 층에 가고 뭐 어떻게 내리고 그런 것들이 작동하면 점검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위험하고, 그쵸? 피트 내에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저 정기적인 비상 운전도
어떤 비상운전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무효화가 돼야 돼요. 이게 순수하게 점검운전만 돼야 되겠죠. 이건 당연하겠죠. 이거 그리고 나머지 내용을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엘리베이터의 정상 운행으로 복귀는 점검운전 스위치를 정상으로 전환해야겠죠. 복귀할 때는 정상으로 전환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건 당연하죠. 끝났으니까 땅 하고 집에 가버린다고 다 복귀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점검 제어반의 점검 스위치를 정상으로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자, 피트, 기계실, 기계류 공간의 플리시가 전기 설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피트 한번 보겠습니다. 피트는 바닥이죠. 승강로에. 그래서 정지 스위치, 피난공에서 0.3 떨어진 범위 내에서 조작이 가능한 영구적인 점검운전 조작반과 콘센트, 뭐 0.75 이내에 출입문, 뭐 요 정도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했어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기계실과 기계류 공간, 뭐 어쩔 때는 기계실이라고 부를 정도의 공간이 있는데 어떨 때는 기계실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기계만 어떻게 설치되고 막 이럴 수 있으니까 플리실이 설치된 장면, 얘 좀 복잡하고 모터나 이런 어떤 도르래나 로프 같은 감기는 조속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밝아야지 뭔가 구조를 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조명 스위치가 있어서 조명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 기계실에도 어떤 콘센트가 있어야지 그거를 고친다든가 뭐 수리를 한다든가 점검을 할 때 필요한 도구들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 각 지점 가까운 곳에 설치된 정지장치, 여기서도 뭔가 정지할 수 있어요. 모터를 돌리고 정지하고 운행을 정지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어야 돼요. 또 스위치 안에는 정지 스위치라고 표시한 명칭이 있어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이게 문제 나오더라도 이건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 이런 거 있어야 되겠네, 이런 게 아마 한 가지 아닌 걸 섞여서 나올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의 지붕에는 카가 최고 위치일 때 뭐 피난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카에 누가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점검은 기계실 제일 상부에 있는데 올라오고 있어. 그러더라도 이게 끝까지 멈춰 정지 수 있는 데나 정지 안 하고 하더라도 조금 눕혀서라도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가 최저 위치에 있을 때 피트 내에도 적어도 대피 공간에 틈새가 있어서 거기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낮은 부분의 유효근은 지금 0.5m 이상 정도 돼야 된다는 거 우리 저번에도 한번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완충기 한번 보겠습니다. 완충기는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트 완전 인증해야 되고, 또 완충기 압착되는 순간도 램의 실린더와 바닥과 충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렇게. 자, 다음 같은 특징의 선형 완충기 이제 종류 한번 잠깐 볼게요. 이게 에너지 축적형과 에너지 분산형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에너지 축적형, 에너지 분산형. 에너지 축적은 뭐냐면 어떤 완충기 충격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재질이나 구조 자체가 어떤 이렇게 완충시켜야 되는 그 에너지가 쭉 받으면 그냥 그거 자체를 축적해서 뭐 그 안에서 소멸시키던가 아니면 뭐 그게 이렇게 하는데, 분산하는 뭐냐면 받으면 그 에너지를 어떤 거 외부로 분산시켜요. 분산시키니까 그 에너지가 커도 어떻게 잘 분산시키니까 순환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용량이 클 수 있겠죠. 대신 구조가 복잡하거나 좀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에너지 축적형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자기가 어떤 에너지를 흡수시켜야 되는 흡수시키니까 조금 아무래도 좀 구조가 좀 간단하더라도 작거나 적은 금에서. 그래서 선형 같은 경우는 스프링,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비선형 같은 것들은 우레탄. 우레탄은 이제 고무 같은 이렇게 탄력성이 있는 재질이 자체가 하죠. 우리 자동차 앞에 범퍼도 우레탄 범퍼 이렇게 사용하듯이. 그래서 보통 이제 에너지 축적형은 1m/s 이하인 경우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에너지 분산형 같은 건 그 용도에 맞게끔 이제 좀 구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전격성 또한 상관없이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대용량이나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면 승강로에 승강로 내측과 카 문턱 이렇게 사이에 이제 이런 구조에서 이런 조건들이 좀 맞는데 이 수치들이 좀 나와요. 이게 좀 힘들어도 좀 잠깐 볼까요? 자, 모서리 사이의 수평 거리는 0.15. 모서리가 나오면은 0.15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서리, 카문. 자, 앞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또 넘어갈게요. 카의 유리와 손잡이는 3개월에 한 번 정도 하면 비상통화장치 월 1회였죠. 그 다음에 조명 3개월에 1회, 그 다음에 비상등동 월 1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상등.
자, 그다음 과부하 감지 장치 당연히 월 1회 해야 되겠죠. 과부하 걸리면 안 돼요. 에이프런 고정과 상치 장치 3개월에 에이프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승강기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설치해서 위아래로 올라갈 때 어떤 구조나 이런 구조물들이 살짝 보호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에이프런 같은 거는 3개월에 1회. 그 다음에 커튼 같은 거는 월 1회 설치와 작동. 칸의 버튼 월 1회. 그래야 되겠죠. 칸의 층 표시장치 월 1회. 자, 그 카의 상부가 한번 볼게요. 콘센트의 작동 상태 월 1회. 그 다음에 조도 이런 것들도 비상등 같은 경우는 월 1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호 난간 뭐 이런 거 약간은 하니까 3개월 1회. 카 청결 상태 3개월 1회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카 문도 문틈 사이의 틈새는 월 1회 측정해야 되는데 손끼임 방지 수단도 이런 것도 안전장치가 월 1회 했어요. 그 다음에 문턱 사이의 거리는 뭐 3개월에 측정을 해봐서 문턱이 얼마나 벌어지는지, 또 개폐 3개월에 1회, 그 다음에 설치와 작동 상태는 월 1회, 이런 것들 문에 대한 거는 좀 이거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폐와 이거. 자, 그 다음에 승강장은 카 표시 장치는 월 1회 해야 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호출 장치도 월 1회. 자, 승강장 카문에 실험했을 때는 월 1회 정도 해야 되고, 이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 벌어진 틈새 이런 것들. 자, 승강장 장치의 동작은 월 1회 기능 시험을 해야 되고, 또 뭐 동작 상태 월 1회. 또 여기 보시면 수동 개폐식 경우는 6개월에 1회 육안으로 카가 있는다 이렇게 딱 이러면 손으로 열고 닫고 하는 것들은 월 1회. 그래서 거기에 카가 있다 없다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은 6개월에 한 번씩 해도 가능하답니다. 자, 카의 점검 문제와 접근을 보면 내부 표시는 이런 사항들이 반영돼야 된대요. 제조 및 수입업자의 이름, 법인 시에는 법인의 명칭 그러면 되겠죠. 승강기의 고유 번호가 있죠. 승강기 안전인증 표시, 이거는 승강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하중, 그다음 정원, 이래서 매딩스 맥스입니다. 그리고 그림이랑 같이 좀 표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식별할 수 있게끔. 그리고 카의 조명은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어떻게 100럭스 정도가 100럭스 이상 그렇게 돼야 되고, 2개 이상의 등을 벽렬로 설치해야 되고, 이렇게 조작 버튼은 뭐 지하도 표시돼서 1층, 2층, 3층 이렇게 표시될 수 있고 순서대로 하면 좋겠죠. 자, 재착상이나 이런 경우는 방지가 되고, 과부하에서는 이런 동작이 돼야 되겠죠. 과부하에 걸렸을 때. 그래서 청각 신호는 칸의 승각이 뭐 문제가 봤을 때 이렇게 청각이나 시각적인 신호를 통해서 혹시나 이게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확인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자동 동력들은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가 잠금 해제를 유지했다가 예비 운전이나 이런 사항들 다 무효시켜서 그렇게 과부하 시에는 딱 멈출 수 있게끔. 과부하는 전극하 중에 10%, 최소 75% 초과하기 전에 검출이 돼야 돼요. 이게 더 무거워지기 전에 이제 과부하 걸릴 때 10% 넘었다 그러면 작동하고, 10%는 15가 넘어서 이제 움직일 수 있게끔. 자, 카의 착상은 어디 층에 도달했을 때는 10mm 이래. 그러니까 1cm 정도 정확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정확한 거죠. 승하차 시에 화물의 운송 시에는 20mm, 그러니까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m 단위로 고정을, 20mm가 넘었어 그러면 10mm 더 줄이자, 아니면 또 뭐 20mm 줄이자, 30mm만 20mm 줄이자, 이렇게 10mm 단위로 하다는 거예요. 또 아래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표면의 돌출부는 머리 고정 나사 리벳 등은 이렇게 뭐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5mm 이상, 그러니까 0.5cm 이상이 튀어나오지 않게, 왜 그걸 통해서 다치고 걸리고 할 수 있으니까. 자, 이거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 지붕에 대한 사항들, 카 지붕의 보호 난간 같은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승강장 문과 카 문이 닫혔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승강장 문과 문의 틈새 사이에는 카 문 전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카 문의 앞부분과 승강장 문 사이가 어떻게 해요?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0.12 이하의 수평거리, 이거 전에 했죠? 또 이럴 때 문턱과 우리 그죠? 승강장 문턱이랑 카 문턱 사이는 뭐였죠? 35mm. 또 나왔어요. 또 다음에 또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승강장 내측과 카 문턱과 카 문턱을 닿는 모서리 사이의 수평거리는 0.15 이렇게 됐죠?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계속 보세요. 문의 작동 시 사람의 신체 일부, 옷이나 이런 거에 걸리면 안 되겠죠? 끼임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고, 또 문이 닫히는 걸 막는데 힘은 뭐 3분의 1 구간에 제외한 150을 초과하지 말다, 뭐 이런 사항들, 상강 열쇠를 사용해서 연다, 이런 것들. 또 승강장 문과 전기 안전장치는 7mm 이상 물려야 된다, 뭐 이런 사항들. 그리고 이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엘리베이터 칸 내부에 반드시 표기할 내용이 아닌 것을 한번 보세요. 엘리베이터 칸 명패에 아까 있었죠. 내용이 제조사와 수입업자 이름 이렇게 시작했죠. 승강기 번호, 승강기 비상탈출 경로, 전격 가중 및 점검. 그런데 승강기 비상탈출 경로는 아니야. 무조건 승강기 비상시에는 사용하면 안 돼. 원칙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 자, 승강기 운행조 과부하는 전격 가중 아까 몇 %부터 저기 한다 그랬죠? 10% 초과하면 그랬다는데 또는 75km 이상. 자, 승강장 문과 카문 사이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동안 카문과 정상 작동하는데 카문과 캄 사이 뭐였죠? 0.12였죠? 우리 아까. 자, 현수장치나 보상수단, 또 제동 및 권상장치 점검 한번 보겠습니다. 현수장치는 매다는 장치예요. 그래서 마모의 파단 상태는 3개월 이래, 그리고 고정설비 상태는 3개월 이래. 보면 현수장치 거의 다 3개월 이래네요. 그쵸? 장력의 균등 상태, 이런 결합 상태, 이런 거 3개월 이래 생각하면 체인 끝부분의 지지대, 그 다음에 장력의 균등 상태, 다 현수장치, 장력, 이런 거 들어가고는 3개월 이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프의 마모과 파단 기준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로프가 얼마나 마모됐는지 소선의 파당이 균등하게 분포될 때 꼬임이 한계가 스트레인지 내에 한 개의 피치 내에 파단수가 4개 이상, 한 개의 피치에 4개 이상이 끊어져 있고 이러면 그 이밀이 되고 이하가 돼야지 통과가 되겠죠. 그리고 또 단면적 70% 이하가 됐거나 녹이 심한 경우는 스트랜드 하나를 딱 봤을 때 피치 내 파단수가 2개 이하 정도만 녹이 심하게 오거나 이러실 때는 통과 가능하다. 또 소선의 파단이 끊어진 게 특정 꼬임에 집중이 됐어요. 그럼 6꼬임 로프는 12 이하가 돼야 되고 8꼬임 로프는 16 이하 정도 되면 된가. 특히 이제 6꼬임 로프 12, 8꼬임은 16, 2배수가 되고 있네요. 지금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이어 로프의 마모 판단은 자, 직경의 90% 이상 정도가 유지되고 있으면 그러면 10% 정도가 저기 되면 거기까지는 허용이 된다는 거네요. 자, 현수장치 이원장치 감치는 월 1회.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기능상. 하지만, 보상수단, 이런 거, 보조적인 건 3개월 1회. 인장 튀어나온 방지장치는 3개월. 또 보조수단이니까, 또 권상도로에는,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월 1회. 그 다음에 제동장치, 그 다음에 브레이크, 이런 것들은 월 1회. 자, 현수장치 점검장치 한번 보면, 공칭 로프 직경은 우리, 현수장치의 공칭 로프 직경은 8mm였잖아요. 표준이 8mm. 하지만 6mm도 가능했었어요. 2.75 이하인 경우. 그쵸? 안전부 장관의 이거는 안전한 로프야. 인정해 주실 때는. 로프 또는 체인의 가닥수는 최소한 2가닥 이상은 돼야 되고, 3가닥 이상. 현수장치는 독립적으로 좀 설치가 돼야 된다는 거. 당연한 것 같아요. 피치 직경과 로프는, 공칭 직경 사이의 비율은 40이었어요. 피치, 벨트의 공칭 직경 사이의 비율. 하지만 주택은 30이었죠. 저런 시간 기억나시죠? 현실장치 안전율 보겠습니다. 이 안전율은 좀 나오니까 확인해야 돼요. 세 가닥은 12. 그 다음에 세 가닥 이상의 6mm에서 8mm 미만에 따른 16. 이게 이제 그렇게 12, 16. 그 다음에 2가닥 이상 로프에서 고정되는 권상구는 16.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드럼 구동 및 유압식 같은 거 또는 이거는 12. 이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 체인은 좀, 그러니까 10. 이렇게. 요건 좀 봐두셔야 돼. 이제 요것도 이제 문제가 계속 나올 텐데, 문제 보시면, 근데 보통 이제 첫 번째나 두 번째, 세 번째 사항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10이나 16을 구별하는 게 좀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자, 안전율 볼게요. 안전율 차가, 정체했을 때 최하층에 천수장치 한 개의 가닥에 최소 파단한 하중과 이에 걸린 최대 힘, 이거 진짜 그거를 비율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숫자로 이제 표시하고 있는데 단위 없이. 그래서 최소 파단하제 80% 이상 건드려야 된다고. 카가 전격하제 125%로 적재돼 있어 정시 상태도 유지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받아야 되고, 드럼에 로프를 감는 경우는 한 겹으로만 감는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무게에 대한 보상 수단은 다음 같은 게 있는데, 전격수 3mm는 체인 로프 또는 벨트, 3mm 일단 초과시 보상 로프, 이렇게 된 튀어오름 방지 장치, 3.5m 이상일 때는, 그쵸? 튀어오름 방지 장치 기억나시죠? 2.75 초과시는 인장장치 없는 보상수단, 이렇게 됐는데, 한번 보세요. 이건 보시고, 혹시나 문제가 나오는 거 있으면 그 문제 갖고, 기출 문제 갖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장풀 피치 직경과 보상로프 공칭 직경 사이는 비율이 30 정도 돼야 되고, 안전율은 5 이상 돼야 된다. 그래서 보상로프 같은 경우는 안전율이 5 정도, 비율은 30.
자, 우리 일반적인 현수장치 로프의 공칭 집게 한번 볼게요. 몇 미리 이상이어야 되는가? 8mm였죠? 8mm.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문제를 보시다 보면 익혀지실 거예요. 자, 안전회로 보겠습니다. 안전접점과 회로의 점검입니다. 그래서 파이널 리밋 스위치 설치 상태, 작동 상태는 월 1회 기능 시험으로 점검해야 되고, 기능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그 동작 상태니까 월 1회. 아, 그렇구나. 이제 시험 나오면 다 월 1회 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파이널 리밋 스위치도 그러니까 동작해야 되고, 유압식 엘리베이터는 최상부에도 왜 확 올려버리면 위에도 파이널 리밋 스위치 달아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독립적으로 좀 작동해야 되겠죠. 뭐 상관없이. 복귀는 어떤 파이널 리밋 스위치가 작동해서 멈췄어. 정상도죠. 그러면 어떻게 복귀는 전문가나 유지관리업자 해줘야지 안전관리자가 하지 말자 그랬죠. 그리고 우리 정지장치는 전기 구조물 내 본체나 부근에 정지라는 거 표시가 돼 있어야 되겠죠. 한번 쭉 읽어보세요. 카의 균형추와 추락방지 안전장치와 과속 조절기 점검은 카 추락방지 안전장치는 월 1회 해보면 되겠죠. 안전장치니까. 하지만 이제 카의 수평도는 측정하고 하는 것들은 3개월 1회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동작 상태나 안전장치 이런 거 설치 상태 이런 거는 월 1회 반드시 해야겠죠. 위험이니까. 또 과속 조절기는 직접적 구동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으니까 월 1회 뭐 이런 것들. 하지만 이제 로프의 마모나 파다는 3개월 정도 1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프는 3개월 1회. 자, 그리고 멈춘새 월 1회, 뭐 과속 방지, 그다음에 뭐 개문 출발 뭐 월 1회 이런 것들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은 구동이니까 또 기계적인 장치. 자, 카 균형추 추락방지는 과속방지 안전장치 점검사항입니다. 추락방지, 추락하지 않게끔 하는 것들 쭉 읽어보세요. 제목 그대로가 그러니까. 근데 점차 작동식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안전장치는 전격 속도가 0.63 이하인 경우는 모두 즉시 작동. 왜? 조금 느리니까 바로 멈춰도 되는데 나머지는 좀 속도를 천천히 줄여가는 방송 0.63 아래는 뭐 즉시 작동도 가능하다. 그리고 또 혹시나 이게 이제 여러 개 하면 모두 점차 작동식으로 써야 된다. 이런 것들 써요. 계속 나오는 얘기였죠. 그리고 추락방지 안전장치 해제말 작동 재정점은 카와 균형축, 평형축 들어오는 방법으로 가능하고 추락방지 안전장치 해제 후는 엘리베이터가 정상적으로 복귀해야 되겠죠. 해제시켰을 때 안전장치 해제는 정상 운행이 돼야 되겠죠. 과속 조절기는 조절기 몇 %의 과속 조절기예요. 과속 조절기 전격 속도의 몇 %? 115% 속도 또는 다음 상태 이제 작동을 시작해야 돼요. 115%에서 그렇죠? 추락 방지 안전장치를 위해서. 자, 뭐 캡티브 롤러 이런 형이 있던데 이건 그냥 읽어보세요. 자, 추락 방지 안전장치 현수장치나 뭐 이런 것도 이제 한번 2배나 300N을 값을 가져야 된다. 수치 다 외우기 어려우시잖아요. 다 외우면 좋죠. 이제 읽어보세요. 과속 조절기입니다. 과속 조절은 로프의 최단 하중은 마찰 개수 뭐 0.1을 고조한다. 그래서 어쨌든 압력이 8 이상, 몇이요? 8 이상의 안전율을 가져야 됩니다. 그다음 공칭 직견 사이의 비는 30입니다. 아까 40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30에 맞추면 됩니다. 과속 조절기 8, 30. 자, 볼게요. 자, 전기 안전장치는 하강하는 칼을 멈출 수 있고, 전격 속도가 1m/s 이하인 경우는 뭐 이렇게 도달한 순간에도 할 수 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멈춘 쇠장치. 멈춘 쐐기로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딱 쐐기를 박아서 자동차로 보면 기계식 브레이크네요. 이렇게 해서 유압 제한기 또는 단방향 유압 제한기가 설치된 경우는 전격 속도가 0.3m/s에서도 멈출 수 있고 작동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의 경우는 보통 115%의 속도에서 멈춤 쇠가 작동하게끔 멈춤 쐐기로 작동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5%요. 자, 전기 크리핑 방지 상태, 크리핑 현상인데요. 크리핑, 뭔가 기어간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현상이냐면 보면 카와 균형추의 어느 한쪽이 무거워서 한쪽이 좀 치우쳐지고 한쪽이 더 무거워서 도르의 마찰이 한쪽에 좀 편향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프가 조금씩 기어 올라가요. 미끄러지기도 하고 마찰력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기적 크리핑 방지 장치는 규정에 의해서 준수돼 작동해야 되고 크리핑 현상이 이런 거다. 기어갑니다. 그래서 요 유압식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크리핑 현상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도 갖춰져야 한다. 그게 전기 크리핑 방지 시스템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현상. 자, 카가 마지막으로 정상 운행을 마친 후에 다 끝났어. 그러고 딱 세워놨어요. 마지막으로.
운행 시간 후에 15분 이내에는 최하층의 승강장으로 자동으로 보내줘야 된대요. 이렇게. 그리고 주 개폐기나 부근에 카가 최하층 승강장에 있을 때만 스위치를 끄세요. 이게 제자리에 딱 돌아온 거죠. 그때 스위치를 끄게끔 그런 간판, 표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카의 가속 방지 장치 뭐 이런 거 읽어보시고요. 카의 개문 출발, 문 열어놓고 가면 안 돼요. 그렇죠? 방지 장치, 승강장으로 감지기는 승강장으로부터 1.2m 이하일 때까지 해야 되고 장독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는 거. 1.2m 정지를 딱 시켜야 돼요. 이렇게 카를 멈추시켜서 이렇게 문이 열린 상태에서 1m 정도 움직였으면 무조건 탁 카를 멈추라는 겁니다. 하고 나머지 좀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볼게요. 핵심 정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카, 균형축 또는 평행축 여러 개의 추락 방지 안전장치가 있는 경우는 모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죠? 점차 작동형으로 해야 되죠. 동시에 다 멈춰버리면 기계 충격도 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런다 그랬죠. 또 과속 방지기 전격수도가 얼마 이상일 때 추락 안전 방지가 그랬죠. 우리 5% 이상일 때 추락 안전 방지 장치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115%요. 자, 어때요? 너무 이게 사실은 되게 방대한 분량인데 싹 훑어서 봤어요. 좀 교재에다 한번 보시고 한 번 정도 더 보셔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뭐 동영상 같이 보시면서 책도 같이 보시거나 그냥 그 체크하신 부분들 또 그걸 하시고 그것만 그냥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많은 분량이니까.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2번 한번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